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주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트워크 성능과 연계된 FN 성능 관리 방안에 대해서 CA 코리아의 한준 차장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여기도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저는 이제 네트워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NMS거든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예전부터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자체가. 그렇죠. 네. 그 NMS 갖고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NMS 어떤 문제가 있길래? 네. 저희 일반적으로 NMS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네. 어떤 링크가 잘못됐는지 뭐 SNMP로 정보가 긁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장비의 성능은 측정할 수 없고요. 네. 뭐 트래픽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링크가 다운이 됐다든지 네. 그런 정보들만 그런 단순한 정보들만 알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 CA가 던지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NPM이라는 개념은 네. 총 그 전사 인프라의 모든 정보를 일단 컬렉션해서 이게 네트워크 및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어디가 문제가 네.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리고 또 진단을 해서 팁을 좀 드림으로 해서 어떤 곳에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네. 알려드리는 솔루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NMS처럼 뭐 이게 거진 총량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각 부분별로 그렇죠. 드릴다운 해가지고 네네. 어떤 아주 딱 라이트한 그 포지션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NPM,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의 실제 CE의 제품 솔루션이 넷QOS인데, 네. 그죠? 네. 넷QOS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렇죠. 그죠? 넷QOS 네. 그 설명을 예전에 그 정 부장님, 저희 네. 정 부장님이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한번 일단은 그래도 오늘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네네. 뭐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렇죠. 그때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네. 그 궁금하신 분들은 CA 해가지고 넷QOS 아마 검색하면 토카팀 TV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 넷QOS 간단하게 네. 요거에 대한 개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 넷QS 솔루션이 여러 가지 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컬렉션을 하는 그런 네. 모듈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트래픽 플로우 쪽을 저희가 뭐 시장에서 나와 있는 넷플로우나 아니면 S플로우, J플로우, IP픽스 뭐 이런 피처를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트래픽 정보를 컬렉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응답 시간 분석 모듈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치나 보통 스위치가 되겠죠. 서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에 스팬이나 아니면 태핑을 해서 그 패킷 정보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패킷 네네. 정보를 수집을 해서 모든 패킷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응답 시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 성능 분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NMS에서 많이 쓰고 있는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SNMP 정보를 각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고 뭐 서버 장비에서부터 정보를 긁어오게 되죠. 네. 거기서부터 어떤 뭐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 CPU, 가령 뭐 CPU 메모리 그런 성능 정보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다가 그런 노멀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뭔가 뭐 이상하다, 뭐 임계치를 넘어갔다. 그러면 알람 같은 걸 발생시키게 네네.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정상 트래픽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쪽에서 말하는 뭐 IPS나 IDS 뭐 이런 고급 장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패턴을 기반으로 이 트래픽이 비정상 트래픽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여기서 패턴을- 비정상이라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보안 장비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이제 어떤 해킹에 의한 네. 어떤 그 나쁜 의도에 의한 것들만 포함되는 건지 비정상 트래픽이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어떤 비정상 트래픽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고피디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나쁜 의도로 네. 뭐 웜이나 뭐 네. 디도스 어택이나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뭐 작년 그렇죠. 네. 그런 어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런 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전사 인프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슨 개인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와 상관없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튜브 본다. 맞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 패킷 인스펙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 위에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응답 시간 분석 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패킷을 그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 시간 분석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저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저장 용량이 400테라바이트입니다. 400테라. 네, 400테라바이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네. 꽂혀 있어요. 이거 그때 저희 네크의 소개 시간에 정부장이 POC 하면서 70kg이면서 그걸 들고 다니고 굉장히 어려우셨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문제점이 한 번 나오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물론 잡아내지만 되게 보면 문제점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네. 히스토리를 갖고서 네,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를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과거부터 뭐 6개월 전이나 뭐 이런 데로 돌아가서 그거를 문제를 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장비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 까봤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네. 모든 제품 중에 저희 제품이 가장 큰 용량을 제공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컬렉트하는 건데, 네. 이 중에서 기존의 NMS가 커버하는 것이 디바이스 성능 부수 요거 한 가지입니까? 이 5가지 중에서 기존 NMS가 커버했던 부분이. 기존의 NMS라고 말씀한 부분은 디바이스 거의 대부분 이제 국산 제품이나 이렇게 보면 디바이스 성능 뭐 그냥 단순 CPU, 메모리, 뭐 인터페이스의 스피드랄지 거기에서 총 뭐 트래픽량, 뭐 스루풋량 뭐 이런 것들만 측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좀 통합 대시보드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성능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죠? 나중에 리포트하고 그 3단계인데 그 3단계 단계별로 이 통합 대시보드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컬렉트 단계에서부터. 네, 저희 제품은 대략 3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레이어, 마치 무슨 OSI 7 레이어처럼 가장 피지컬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3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나 뭐 어느 그런 회사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장비들, 모든 그 업무 장비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서버라든지 모든 IT 인프라에 그렇죠. 네트워크나 뭐 서버나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응답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정보라면 응답 시간이죠. 그런 성능 정보를 전부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 모듈들이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모듈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디바이스 정보랄지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패킷 정보, 트래픽 정보를 일단 모두 수집을 합니다. 이런 수집을 할 때 저희는 무슨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서버 장비에 에이전트를 심는 방식이 아니고요. 모든 거는 이제 아웃 오브 밴드로 저희가 제공된 장비로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운영 그런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컬렉트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석 방법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뭐 베이스라인이나 트렌드, 스레셜드, 아노말리즈, 뭐 오토메 자동 진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자면 베이스라인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히스토리컬 데이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 트래픽이 얼마랄지 아니면은 CPU 사용량이 얼마랄지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성능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트렌드입니다. 그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 정도 사용하면 한 뭐 30일이나 60일 아니면은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되겠다. 그런 거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레시홀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부분의 그 npm 솔루션 회사들이 쓰고 있는 뭐 인계치값 네. 이긴 한데 저희는 이게 다이나믹 인계치 값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센서티비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알람이 세 번이나 네 번, 뭐 5번 나올 거를 좀 왜냐면은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알람 같은 게 굉장히 그렇죠. 좀 짜증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매번 그 어떤 인계치 값이 넘을 때마다 이걸 그 뭐 관리자한테 알려주면은 굉장히 안 좋은 네네. 거가 되겠죠. 계속 뭐 좀 알람 뜨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값을 정해서 관리자라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네. 문제가 있는 특정 시간에만 알 수가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노말리즈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상 트래픽을 네. 판별할 수 있는 네. 패턴 기반으로 비정상 트래픽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런 위에 그런 스킬셋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또 네. 툴을 제공을 해드려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인계치 값이 넘어갔다. 정상이 아니다. 네.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까? 네. 알람이 울리면서 알람만 울려주는 게 아니고 뭐 핑을 날려본다든지 아니면은 네. 네트워크 쪽에서 뭐 트레이스 라웃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SNMP 정보를 긁어온다든지 장비에서 뭐 마지막으로 뭐 패킷을 실제로 패킷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패킷을 캡처해서 패킷을 까볼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는 게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패킷 레벨에서부터 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데, 네. 근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시간에만 자동화된 분석 툴로 패킷을 캡처해서 네. 보관하고 있다가 네. 언제든 90일 이내에서 언제든 엔지니어가 그거를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분석한 다음에 이제 리포트. 네, 리포트 단계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이제 관리자가 보고 있는 대시보드거든요. 네. 이런 대시보드로 표현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뭐 응답 시간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탑 N 정보, 뭐 CPU 사용량의 탑 N 정보도 나와 있고 뭐 트래픽 사용량도 나와 있고 파이 차트로도 보여드리고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게이지로도 보여드리고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따로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NMS의 또 가장 단점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NMS 솔루션이나 SMS 솔루션 전부 따로따로 관리되는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여러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게 네. 어떻게 상관되어져서 실제적으로 근본 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대시보드로 이런 식으로 네.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또 어떤 그 각 관리자마다 네. 부서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편의성에 맞게 표현될 수가 있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왜냐면은 뭐 관리자 관점, 그리고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관점, 네. 엔지니어링 하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수집된 데이터 값은 같더라도 그거를 보고자 하는 관리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돼야 그렇죠.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하는 입장에서는 ROI, 뭐 투자 대비 효과 같은 게 가장 중요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뭐 용량 상정이나 뭐 이런 것 개수화된 거. 네, 그렇죠. 네네. SLA 네. 값이랄까. 네. 뭐 그런 게 중요한 값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점이 과연 뭐 네트워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서버에 있는 건지 네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건지 그런 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라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은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드릴 다운 해가지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라 할 거고요. 그렇겠네요. 네. 뭐 이 세 개 파트가 다 다르네요, 진짜 이해관계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디바이스 성능 같은 것들을 아까 다양한 IT 인프라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 1이거든요. 어떤 수집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수집을 해서 위로 올리는지 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는 게 이제 SNMP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전사 인프라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SNMP를 가지고 있는 것들, 전사 뭐 라우터나 서버나 뭐 스위치나 파이어 기존 NMS 그렇죠. 쪽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용량 산정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히스토리가 지금 사용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90일간의 사용량을 보고 앞으로 30일, 60일, 90일 후에는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되겠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 트렌드나 뭐 이런 분석 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한 달 단위로 어떤 장비가 뭐 다운이 됐던가 아니면은 응답 시간이 느려졌던가 그런 거를 이제 저렇게 스코어 카드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PU 사용량도 탑-엔 형식으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임계치를 넘는 그런 값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저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트래픽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는 트래픽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SNMP로 분석된 데이터 저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흘러다니고 있길래 저렇게 뭐 응답 시간이 느려졌다든지 CPU 사용량이 뭐 높아졌다든지 그런 걸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마켓에 나와 있는 저런 기술들, 넷플로우나 뭐 시스코의 넷플로우나 아니면 주니퍼의 뭐 S플로우나 J플로우나 뭐 IPFix 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금 전사 인프라에 쓰시고 계신 모든 장비들이 저런 플로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그런 정보를 넘겨받아서 지금 보시고 계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저런 그래프들로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서 뭐 클래스 오브 서비스, 뭐 시스코에서 말하는 뭐 클래스 베이스 QoS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아까 퀴즈에서 초반에 이제 그 응답 시간으로 우리가 측정한다고 했습니까? 응답 시간 요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희 응답 시간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한다는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좀 냈었던 부분인데 응답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좀 TCP 프로토콜의 구조하고 좀 연관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TCP가 UDP하고는 좀 틀리게 어떤 데이터의 샌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acknowledgement는 분명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운드 트립이라는 겁니다. 모든 트래픽이. 그래서 그 라운드 트립이니까 응답 시간을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응답 시간을 측정할 때도 뭐 모든 네트워크 장비마다 무슨 프로브를 적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 가장 가까운 스위치에 컬렉터라는 장비 하나만 붙이면 그런 식으로 패시브 방식으로 모든 그 응답 시간이나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시브한 방식도 있고요, 액티브한 방식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스코의 IP SLA라는 그 기능을 쓰게 되면 그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상대방 호불로 어떤 걔네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핑이나 아니면 뭐 지터나 지터 값이나 레이턴시나 그런 값들을
스위치마다 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컬렉션을 해가지고 네큐에스 대시보드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구간별 또 정보도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킷을 이제 드릴다운해서 쫙 보는 거.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딥 패킷 인스펙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400TB가 넘는 용량을 가지고 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엔터프라이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트래픽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문제가 주기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네. 6개월이든 9개월이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복원해서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 멀티 홉 단위로 네.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레임 갭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실제적으로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쓰시고 계시는 패킷을 캡처해서 뭐 이더리얼이나 뭐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툴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저 화면이 이제 네트워크 툴 부분이고요. 완전히 보니까 뭐 저거네 이게 네트워크 CIS네. 네? 과학수사대. 그렇죠. 다음 버전 넷큐에서 넷 CIS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 넷 CIS. 내용인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고려해 광고 모델로 그 길버트 누지 그 반장 있죠. 길 반장인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넷 CIS. 훨씬 직관적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바로 사용 예제를 잘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화면 캡처 몇 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걸 좀 보강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에 열렸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네큐에스의 기능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예시 부분은 좀 적었는데요. 네, 일단 네큐에스 소개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강력한 좀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지, 네, 어떤 플로우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네, 네. 좀 장표를 오케이. 예제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트래픽 보시면 제가 트래픽 분석하고 응답 속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트래픽 분석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트래픽 분석 부분은 지금 저 글자 뒤에 네. 나오는 저 화면이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전체 화면이 관제 화면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그게 같아요. 4분화되어 있는. 예. 네, 마치 무슨 큰 70인치 스크린에 네. 이렇게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에 딱 떠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네. 제 아이디어로 뭐 트래픽 네네. 분석하고 비정상 트래픽, 응답 속도, 장비 현황 이런 네.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트래픽 분석 저 뒤에 보시면 네, 어떤 저렇게 지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지도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 저기에 싱가포르 사이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빨간색 같은 게 빨간색으로 있네요.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부분 이제 제가 장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좀 추격을 하느라 저 장표는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큰 그림으로 어떤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네. 장표에 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드릴다운하고. 네, 드릴 다운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드릴 다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뭐 서브넷하고 라우터 부분하고 네, 라우터 스위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서버 부분이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지금 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서브넷 같은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네. 뭐 라우터나 뭐 서브넷 다른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성능이 여기 저하되었다. 주황색으로 느낌표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린색으로 여기 문제 없는 거고 얘가.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네. 뭐 주황색은 약간 성능이 약간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빨간 표시는 완전히 이건 맛이 갔다. 네, 뭐 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능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좀 거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디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전 장표까지가 아마 NMS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링크나 뭐 서버에서 라우터 스위치 연결된 구조, 뭐 링크가 다운됐으면 거기에서 빨간 표시 막 이렇게 뜨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더 드릴 다운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네.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넷플로우로 그 트래픽 정보를 저런 식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뭐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들도 지금 있고요. SAP나 네. 뭐 콜센터나 아니면 뭐 ERP 뭐 그런 값들이 보이는데 네. 지금 뭐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업무 시간대에 굉장히 그 트래픽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네. 좀 보니까 네. 저 부분 이제 HTTP 프락시 부분이거든요. 저런 것들 때문에 다른 그 미션 크리티컬한, 가령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AP나 ERP나 그런 것들이 느려지게 된다는 네네.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관리자가. 네. 그래서 뭐 HTTP 프락시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저런 트래픽, 비정상 트래픽으로 인해서 다른 미션 크리티컬한 트래픽들이 디스카드 레이시 굉장히 네. 증가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 다운해서 그럼 과연 이 트래픽의 문제는 뭘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플로우 포렌직이라고 그 마치 패킷 레벨 애널리스트처럼 저희도 네. 이제 넷플로우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넷플로우 레벨까지 들어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COS 마킹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지금 볼 수가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네. TOS 란을 보시면 네. 컬럼에서 TOS 란의 밑에 몇 번째 컬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컬럼 일곱 TOS 번째? 부분, 네네. TOS 부분 그 밑에 쪽을 네. 쭉 보시면 네. 이게 이제 HTTP 프록시의 넷플로우를 지금 캡처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때 아마 어떤 설정상의 미스로 인해서 그 HTTP 프록시 그 트래픽이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값으로 TOS 값으로 네. 잘못 설정이 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에서 문제가 있는 거 확인하고 그거를 드릴 다운해서 진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그거를 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3번 클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번 클릭만으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응답 속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성능 분석하는데 여기 보면 멀티 테넌트 환경이라 했거든요. 네. 네. 먼저 멀티 테넌트 환경이라는 게 뭔지. 네. 멀티 테너트 환경이라는 부분은 일전에는 회사들이 전부 그 자기 회사 안에 어떤 데이터 센터나 전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뭐 그 비용적인 이슈도 있고 네. 실제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그 IDC 데이터 센터에 어떤 구역을 구매를 한 다음에 뭐 전원이랄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한테 맡겨서 이거를 메인테넌스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내에 그런 전사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서버판이나 네. 뭐 전사 인프라들이 그런 걸 렌탈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었고요. 이거는 뭐 이미 다들 아시고 네.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환경에서 우리 그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회사들은 그 자기네 솔루션이 어떤 그 SLA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자체적으로 NMS도 구축하고 뭐 NPM이나 이런 것도 구축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뭐 장비도 뭐 여기저기 그 설치를 해야 됐었고요. 그런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저희가 차별화되는 요소는 뭐냐면 각각마다 모든 장비마다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장비마다 그 어떤 모듈을 싣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거나 태핑을 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네. 그냥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네. 서버팜에 가장 가까운 스위치에 저희 네크에스 장비를 설치만 하시면 네. 이런 모든 트래픽 분석이나 아니면 응답 시간 성능 측정이나 장비의 성능 측정이나 이런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네.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맨 밑에가 이제 주황색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걸 뭐 클릭하면 또 뭔가 또 다 드릴다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볼까요? 그래서 네. 문제점을 이제 그 확인을 했고요. 알람이 떠서 확인했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네트워크와 서버 멀티티어인 서버들이
것들을 네.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뭔가 에러들이 알람들이 그렇죠. 많이 떠 있어요. 하여튼 빨간색이 많이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많이 떠 있는데 이게 좀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문제가 없다면 네. 서버 왜냐면 네트워크부터 먼저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문제가 없다면 이제 멀티 티어인 저 서버들의 네. 티어 1부터 2부터 3부터 이런 식으로 네. 파악을 해 나가겠죠. 근데 지금 처음 보면 네트워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드릴 다운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응답 시간이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잘 보시면은 베이스 라인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네네. 회색 그레이로 네. 위에 이렇게 좀 요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저게 네. 이제 베이스 라인이고 실제 응답 시간 측정된 값은 그래프로 네. 녹색은 이제 네트워크 라운드 트립 타임이고요. 음. 파란색 부분은 서버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네. 서버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게 이제 스택업 돼가지고 베이스 라인을 넘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저 특정 부분 시간대에서 알람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또 저희 네큐에스의 장점을 처음에 분석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된 부분에서 자동으로 그거를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자동으로. 네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SNMP 인포를 긁어온다든가 아니면 응답 시간을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패킷을 캡처를 한다든가 핀을 날려보낸다든가 트레이스 라웃을 걸어본다든가 그런 게 자동으로 네. 생성이 되고 알람이 발생이 됩니다. 네.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바로 그 값인데요. 지금 트레이스 라웃을 자동으로 해본 결과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5번째 있는 라우터에서 홉 딜레이가 굉장히 다른 라우터의 딜레이들보다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라우터에서 SNMP 정보를 좀 보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그 라우터의 SNMP 정보를 긁어온 값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0%, 네. 뭐 1%, 0% 이하잖아요. 근데 그 라우터에 있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보면 시리얼 0/2 첫 번째 저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보면 네. 인터페이스의 그 맥시멈 스피드는 7.7 메가빗 per second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옆에 보시면 2.2. 인입되는 트래픽 양은 거의 7.7 메가를 네, 쓰고 7.7. 있습니다. 네. 이게 세츄레이션 네트워크 트래픽이 세츄레이션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디스카드 레이트도 굉장히 올라간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패킷 레벨로 좀 들어가서 네네. 파악을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패킷 레벨에서부터 위로 문제점 원인이 뭔지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시간에만 그 패킷을 캡처를 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저 캡처된 파일을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엔지니어시면 많이 본 화면, 익숙한 화면이실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이나믹 커넥션을 값들을 보여주고요. 뭐 인터프레임 갭이나 아니면 TCP 윈도우 값, 페이로드 데이터, 아니면 뭐 TCP 헤더 정보도 전부 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의 원인이 뭔지 보니까 아까도 그런 그 비정상 트래픽이 많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네. 저런 식으로 저런 그 패킷 재전송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자동으로 이제 진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까지는 하는 건 아니죠. 진단까지죠. 진단까지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거든요. 모니터링 어차피 네. 모니터링 솔루션인 제품이기 때문에 진단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그 쉽게 알려드림으로 해서 네.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아니면 오퍼레이터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한번 간단하게 지금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저희 네네.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큐에스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종합해 보면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좀 패킷을 많이 보고 싶어라 하세요. 그래서 거의 뭐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는 격이거든요. 그게 그 일일이 패킷을 언제 다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그 npm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큰 그림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네. 거기에 그 아이솔레이션 한 값들을 드릴 다운 해 나가서 근본 문제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지능적이고 한마디로 좀 정말 그 CSI처럼 하면 되겠네. 그죠? 시체가 들어왔으면 네.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거 아니야, 시체를. 그죠? 그렇죠. 아, 여기가 치명상은 여기구나. 네. 네. 두상이구나 하면 네. 그쪽만 보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어떤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네, 자동화해서 알려주는 거까지 네. 해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 게스트님께서는 질문 잘한 사람, 네? 답변해 주면서 질문 사람 나중에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네. 맨 나중에 두 분을 좀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한 분한테는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그 다음에 8분한테는 스타벅스 까르멜 마키아토 기프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 분부터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용선님, 애플리케이션 헤더까지 보고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레이어 4의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TCP의 헤더 부분을 보고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창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네, 제 네. 이메일 주소는 joon.han joon.han @ca.com.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신 한준 차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건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성민님, 가상화를 고려진 공공기관인데요. 이 제품은 가상화가 구축된 환경에 적합한 제품인지 아니면 전산센터가 구축된 환경이면 사용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세션에서 언급을 하셨던 건데요. 저희는 뭐 전산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환경이든 가상화 환경이든 상관없이 전부 구축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네. 가상 환경이 그것도 IT 인프라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측정이 되는 겁니까? 측정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트래픽 정보를 볼 때 넷플로우는 그런 가상 스위치 환경에서도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시스코의 뭐 UCS에서 쓰고 있는 넥서스 1000V라는 가상 스위치도 현재 넷플로우를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뭐 VM웨어 뭐 V센터에 들어가는 플러그인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UCS라는 개념이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뭐 V블럭 같은 개념도 같이 나오고요. 네네. 뭐 EMC나 아니면은 VM웨어 같이 이렇게 번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네. 패키지화해서 이렇게 그 딜리버리가 됐거든요. 네. 거기서 모니터링 솔루션을 맡고 있었던 부분이 CA 솔루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가상 환경을 이렇게 다 똑같이 물리적 환경처럼 다 모니터링 못 한다면 네. 사실 쓰기 쉽지 않겠죠, 요즘. 그렇죠? 요새 네. 가상화를 빼놓고서는 그렇죠. 전사 환경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유미연님, 만약 원격 사업소에서 중앙으로 백업을 받을 때 성능이 느리다고 하면 넥QoS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 걸 알 수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업을 그러니까 그 전사 환경에서 무슨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백업도 그 업무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근데 네.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네트워크 통신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백업을 하는데 그 트래픽이 트래픽이 크고 작고 뭐 아니면 응답 시간이 느리고
빠르고 그런 부분을 모두 수집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어느 부분이 취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성우님, 기존 CA사의 NM 매니저 툴과 호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necQoS 라이센스가 NM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 부분은 호환 가능하지 않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른 프로덕트입니다. 네. 자, 이승우님, NMS 서버에서 3000여대 클라이언트 PC 네트워크 정책을 반영해주는 기능들이 있는지요? 서버의 몰림 현상으로 클라이언트 PC들이 느려지지는 않는지요? 클라이언트 PC에 어떤 저희가 그 에이전트나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고요, 패시브 방식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장비 인증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 계정 등이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과연 로그인한 계정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계정 컨트롤 부분은 저희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따로 저희는 이게 서비스 보증 부분, 제품 부분이고 솔루션 부분이고 시큐리티 하시는 그런 솔루션 팀은 또 따로 계십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에 CA에서 네. 다시 나오면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호님, 관제 시스템으로 Qo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QoS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같이 사용하면 얻는 이점은 무엇인지요? 관제 시스템으로 QoS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QoS가 또 다른 QoS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QoS 하나죠. 네, 맞습니다. QoS라고 하시면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어느 트래픽을 중요하게 관리를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인데, 저희 넷QS가 그 이전 세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넷QS에서 네트워크 QoS.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퀄리티 오브 서비스만 마치 뭐 하는 네네. 뭐 그런 것만 관리하는 듯한 네네. 그런 제품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별개입니다. 네. 자, 김태식님, 아까 NMS는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기존 NMS 제품들과 비교해서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 향상 등을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들이 어느 정도로 체감할 수 있을런지요? 어떤 숫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 대비 효과, 뭐 이런 기존 NMS를 떨궈내고 NPM으로 바꿀 경우에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는 따로 이제 이메일로. 네. 자, 그 다음에 김혜연님, 지사 등 분사 환경이 많은 곳에서 이용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중앙 관리형에 용이한지 알고 싶고요. 지사 운영 시 지사당 장비를 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산 환경, 중앙 관리형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전부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산 구성, 디스트리뷰티드 구성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사 운영 시 지사당 장비. 지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 팜을 가지고 계시면 지사에도 그리고 서버 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시고 싶으시면 거기에도 넷QS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버에 없다면 일반적인 지사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일반적인 지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본사에 있는 서버팜에 아니면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거기에서 이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도현님, 월별 통계가 아닌 문제 발생 시 바라볼 수 있는 보고서도 있는지요? 저희는 뭐 그 실시간으로 알람을 울려주기 때문에요. 월별 통계로 알 수도 있지만 뭐 네,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승우님, 팀장이나 임원에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면 늘 얘기하시는 게 금액적인 효과를 물어보십니다. 제조회사인데 IT에 대한 투자가 가혹하기도 한데 임팩트한 기대 효과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임팩트한 기대 효과는 제가 고객 분들이 말씀하셨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었다시피 지금 현재
NMS 툴이나 아니면 SMS 툴이나 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무슨 모니터링 툴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따로 음. 사일로 개념으로 전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하지만 굉장히 그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문제점들이 산재에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네,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크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상관 분석을 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자, 김현성님,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 속도가 원인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 모두 정상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CE 솔루션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NPM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솔루션은 지금 이 이벤트의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이제 마지막 그 애플리케이션 넘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응답 속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관점이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안에 무슨 메서드나 함수나 뭐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하지는 못해요. 네. 그 응답 시간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문제 있는지 그거는 측정을 못하니까 인다이렉트하게 응답 속도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플리케이션 안에 어떤 메서드나 함수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의 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의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가 돼서 네. 이게 총체적으로 서비스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최혜식님,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오남용, 트래픽, 예를 들어 원바이러스, 스푸핑 공격 등 이와 같은 비정상 트래픽 발생에 대한 실시간 인지 및 조치가 가능한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고난이도의 그런 뭐 IPS나 IDS 솔루션은 아닌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떤 일정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패턴이 한 30가지 패턴이 있고요. 네.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이 패턴과 비슷한 트래픽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원 바이러스나 디도스 어택은 어떤 일정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 패턴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저런 고난이도의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한경흠님, DPI의 시그너처 유지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딥패킷 인스펙션의 시그니처 유지 보수. 제가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한경흠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님, 전체 네트워크에서 랜덤한 데이터 손실 발생에 대한 방지책이나 네트워크 운영책이 있을런지요? 랜덤한 데이터 손실 발생에 대한 방지책. 데이터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어느 부분인 것만 파악이 된다면 만약에 거의 뭐 네트워크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서버의 처리 프로세서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를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콜렉터를 통해서 전부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소님께서 아이패드를 사내에서 적용하려고 하니 네트워크 시스템이 iOS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 시스템은 iOS의 네트워크 접속 권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보증 부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죠, 오늘. 네. 아까 뭐 분산 구성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전 세션에서도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누구였죠? 제가 자세히 아까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좀 그 위에 분이신 것 같은데.
유미연님. 아닌가요? 이분이 유미연님인데. 어떤 질문인지. 분상이요. 저 김혜연님이시네요. 김혜연님. 네, 또 한 분이요. 한 분은 아까 유미연님? 유미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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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혜연님하고 유미연님. 네. 연자 돌림이시네요. 네. 유미현님. 네, 유미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혜연님하고요. 김혜연님하고 유미현님. 네. 두 분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시면 저희가 스타프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또 설문에서 응한 분 중에서 추첨해서 또 그 커피 머신이나 또 기프트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뭐 수요일 날 오프라인 또 행사가 있다, 발표가 있다는데 네, 어떤 겁니까? 굉장히 큰 행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행사에서는 CA 무슨 넷QS뿐만 아니고 NPM 솔루션, APM 솔루션, 그리고 그 솔루션을 묶는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SY 솔루션뿐만 아니고 뭐 질문 많이 주셨던 그 액세스 컨트롤이나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체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뭐 해외에서도 많이 그 프레젠터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네. 테니까 저희 본사에서도요.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때 여기 계시나요? 네, 저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이거? 하루 종일? 네, 9시부터? 전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고요. 무료입니다. 점심도 줍니까? 드립니다. 아,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 많이 가시면 여기 오늘 게스트 한준채 사장님 계시니까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저 방송에 저번 주에 들었던 사람이다 하면 좀 반갑게 선물도 좀 더 주실 거죠? 어떠세요? 네, 최대한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가실 거라면 한준채 사장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하루만 쫙 찾으면 주말이죠.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다음 주 추석이니까 하여튼 좋은 오후 되시고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